첫눈.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산동네 아이들에게 내리는 새하얀 눈은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온 세상이 동화 속 하얀 얼음 궁전으로 바뀌었을 때의 경이로움이란 삼청동 낮은 산자락 밑에 걸터앉아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와룡동.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고귀하고 순결한 겨울 하늘의 선물은 아이들에게 한없는 꿈을 주기에 충분했다. 아이들의 눈과 입에는 하얀 눈은 때로는 이모네 아기의 돌잔치 때 먹던 백설기였으며 처마 밑에 고드름은 여름 내 그토록 침 흘리던 아이스케키가 되었다. 그 여름의 하늘 모조리 털어내듯 뽀드득 뽀드득 이가 시리도록 먹고 또 먹던 그런 시절이었다. 싸박싸박 쌀이 눈이 한 차례 내리더니 다시금 발목까지 차오는 눈밭 위에 첫눈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커다란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집 앞 내리막 비탈길에 눈을 쓸어 길을 만들어내던 명호는 쌀이 빗자루를 손에 든 채 끊임없이 내리는 눈을 보며 회색빛 먼 하늘 깊숙한 곳을 응시하였다. 꽃보다도 예쁜 얼굴로 보석처럼 빛나며 나풀거리며 떨어지는 하얀 눈의 결정체. 하늘 너머에 계신 이토록 맑고 예쁜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없이 아름다운 분일 것이라 상상하며 다시금 쌀이 비질에 힘을 모았다. 명호는 손등위에 떨어진 동전만한 한박 눈송이를 바라보다 살며시 입김으로 불어보았다. 이내 스스로 녹아 이슬방울처럼 변해버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입김을 부는 그 어떤 시련에도 견디며 이겨내리라 다짐하였다. 그리고 하얀 눈처럼 욕심 없고 거짓 없는 맑은 세상이기를, 그리고 또 언젠가는 하얀 눈처럼 하얀 쌀밥을 배가 부르도록 먹어볼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 명호는 엄마의 가장 든든한 장남, 6남매 중에 첫째이다. 둘째 미화와 셋째 미경이는 좁은 앞마당 눈이 쌓이기가 무섭게 또다시 눈사람을 만들고 또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눈사람 가족을 만들자니 할머니까지 포함해서 좋기 8식구가 넘었기 때문이다. 마당 한켠 눈이 탑처럼 쌓인 장독, 항아리 뚜껑 위에는 고만고만한 꼬마 눈사람들이 동짓날 팥죽 속에 들어있는 새알처럼 둥지를 들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쌀이비지를 하고 난 명호는 어느새 엄마와 방 안에 마주하고 있었다. 명호는 어깨 너비만큼 팔을 벌린 채 양팔에 걸린 실타래를 엄마를 향해 풀었다. 엄마는 털실을 감고 명호는 팔에 감은 털실타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렸다. 엄마의 자줏빛 스웨터에서 밤새 풀려나온 라면보다 꼬불꼬불한 털실이 명호와 엄마 사이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 주둥이의 수증기를 스쳐 지나오면 털실은 언제 꼬불꼬불했냐는 듯 이내 다림질이라도 한 것처럼 힘없이 펴져 새 실로 탄생하고 있었다. 명호의 팔 돌리기가 빨라지면 엄마의 손놀림도 바빠졌다. 석유 골로 위에 주전자도 이에 질세라 재빠르게 수증기를 뿜어내어 세평 남짓 작은 벽돌방을 훈훈하게 데웠다. 엄마의 스웨터는 언제나 육남매의 모자나 장갑으로 때로는 조끼나 목도리로 다시 탄생하곤 했다. 조각조각 실뭉치들은 오색 고운 털장갑으로 태어나기도 하였다. 엄마 스웨터를 풀어서 우리 장갑을 다 짜버리면 엄마 스웨터는 없어지잖아요. 마음이 여린 명호는 자식들의 장갑을 만들기 위해 당신이 입고 있던 털 스웨터를 풀어낸 엄마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혜택을 받아 누리는 자신이 불효자가 된 듯 죄스럽게도 느껴졌다. 없어지기는 엄만 입은 거나 마찬가지란다. 이 스웨터 한 개면 너희 육남매 장갑이 다 나오는데 작년에 끼던 장갑들이 어디서 짝을 잃어버렸는지 한 짝씩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어서 부지런히 떠야겠구나. 엄마의 스웨터가 명호의 눈앞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엄마는 그렇게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를 머금고 계셨다. 엄마, 제 것은 없어도 돼요. 저는 다 컸잖아요. 그래, 다 컸지 우리 명호. 엄마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겨우내 끼고 다녔던 육남매의 털장갑은 봄이 오면 어느새 육남매 중 누군가의 조끼로 변신하였다. 명호는 대바늘을 잡은 엄마의 손가락이 늘 빨갛게 부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팠다. 엄마 손에 길들여져 동글동글해진 대바늘 콧끝만이 언제나
반짝반짝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 것은 만들지 마세요. 명호는 겨울마다 엄마의 스웨터를 빼앗아가는 가난이 원망스러웠다. 실타래를 리듬에 맞추어 풀어내면서도 명호의 얼굴은 자꾸만 방바닥으로 향하였다. 에구, 우리 효자 아들. 엄마는 감던 실뭉치를 내려놓고 명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어느새 엄마의 눈에도 이슬처럼 작은 물방울이 그렁그렁 고여오고 있었다. 12월의 끝자락에 겨울은 두텁게 내려와 있었다. 방학이라 아침부터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도 만들던 미화와 미경이가 어디선가 구한 비닐 포대자루로 신나게 눈썰매를 타다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손이 가려워. 이것 봐, 빨갛게 됐어. 엄마 나도 똑같이 빨개졌어. 어떡해? 미화와 미경이는 찬바람을 온몸에 붙이고 들어와서는 연방 호들갑이었다. 엄마는 미화와 미경이의 녹아가는 손을 아랫목 이불 속에 집어넣어 주었다. 그러고는 대바늘을 잡은 엄마의 손이 또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당의 눈사람을 처음 만들어보는 미숙이의 손에는 어느새 자줏빛 벙어리 장갑이 1번으로 끼워져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금방 너희들 장갑도 떠줄 테니. 가을 혹겹 옷을 여러 벌 껴입은 엄마의 어깨는 더 바빠 보였다. 엄마는 깊은 밤을 호롱불처럼 밝히며 밤을 꼬박 새워 육남매의 장갑을 떴다. 자신을 희생하며 주위를 밝히는 촛불. 엄마는 그런 촛불 같은 존재. 첫눈의 행진은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졌다. 에고고 어쩔 거나.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명호의 집에 연탄이 떨어진 적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었다. 온기 없는 냉방에서 이 많은 식구들이 추위에 떨 것을 생각하니 누구를 찾아가 볼까. 엄마는 아는 얼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볼 수밖에 없었다. 아침 일찍 눈밭을 걸어갈 남편의 발이 시리지 않도록 미리 부뚜막 위에 올려놓은 감색 운동화도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하얗게 타버린 연탄재처럼 엄마의 머리칼도 그렇게 하얗게 물들어 버릴 것만 같았다. 출근을 하려다가 빈 연탄 집게를 들고 생각에 잠겨있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된 아버지는 애써 못 본 척 하였다.
대가족의 가장으로서 면목이 없는 아버지의 가슴엔 연탄 구멍보다 더 많은 탄식의 구멍이 생겨나고 있었다. 여보, 다녀오리다. 연탄이 떨어질 때쯤 될 것 같은데 들어올 때 연탄을 사오리다. 오늘 눈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아이들 감기 걸리지 않게 옷이라도 한 벌씩 더 입혀야겠소. 추위가 만만치 않구려. 여보, 미안하오. 고생만 시키고. 새로 맡은 공사의 현장 소장은 제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고 자꾸만 내일로 미루었다. 하루하루 빠듯하게 꾸려가는 가게는 대책 없이 흔들렸다. 그나마 목수일도 겨울이면 일감이 떨어지기 일쑤였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인다. 작아 보인다. 명호는 어쩌면 오늘도 와룡동에서 서대문까지 눈밭길을 헤치며 걸어가실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매서운 추위 속의 공사장에서 무거운 철 연장을 들고 일을 하실 목수 아버지를 생각하며 어제부터 내리는 눈이 이제는 제발 그쳐주길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우리 명호가 어딜 갔지? 새벽녘 장남 명호의 장갑을 마지막으로 떠서 들고 있던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변소문까지 열어보았지만 명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무엇보다 아랫목 이불 속에 넣어두긴 했지만 온기를 잃어가고 있는 방에서 양은 밥그릇이 언제 식어버릴지 걱정스러웠다.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어야 하는데 챙 철부지 섬소년 같은 셋째 미경이는 올겨울 들어 처음 맺힌 고드름을 따가지고 어느새 사내 아이들과 칼싸움을 하고 있었다. 큰딸 미화가 등 뒤에 무언가를 감춘 채 아이들과 놀고 있는 미경이의 앞으로 다가왔다. 미경아, 우리 내기하자. 지금 너가 들고 있는 고드름이 내 것보다 크면 오늘 네 밥 한 숟가락을 나한테 주고 내 것보다 네 고드름이 더 크면 내 밥을 몽땅 너한테 주마. 뭐? 미경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래, 좋아. 약속 지키기. 미경이는 가지고 놀던 고드름 작대기를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급히 뒤뜰에 달려가는가 싶더니 한참 만에 장대만한 고드름을 들고 나왔다. 어때, 이 정도면? 자신의 키를 훌쩍 넘어선 대나무처럼 긴 고드름을 장군의 칼처럼 휘두르며 미경이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언니 미화를 향해 소리쳤다. 뜨아! 미화가 차마 엄두 내지 못하고 있었던 뒤뜰 굴뚝에 높이 걸려있던 고드름. 지난 여름 변속간에 빠진 돈을 주어 하드를 사먹고만 독한 계집의 미경이가 겁없이 굴뚝을 밟고 올라가 그 큰 고드름을 따온 것이다. 허걱! 어떻게 그걸... 미화의 얼굴은 금세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에이! 우걱! 동생 미경에게 달려온 미화는 미경이가 들고 있던 고드름을 한 입 두 입 크게 베어 물고는 곧 과자처럼 와구와구 씹어먹기 시작했다. 하하하, 이제 내 고드름이 더 크지롱. 암튼 네 밥 한 숟갈 나한테 덜어줄 생각해라. 메롱. 평소 동생들의 먹을 것을 이런저런 핑계로 야금야금 뺏어먹던 언니 미화가 도망치며 말했다. 이 반칙대장아, 거기 안 서? 끝까지 자기 고드름이 크다고 우길 미화를 미경이는 질세라 뒤쫓기 시작했다. 헤헤헤, 나 잡으면 용치. 하얀 눈이 쌓인 길 위에 발자국 도장을 남기며 두 자매는 서로 쫓고 쫓았다. 그런데 오빠가 저기서 뭐하지? 언니 미화를 뒤쫓던 미경이는 멀리 친구와 함께 서 있는 오빠 명호를 발견했다. 응? 오빠가 저기서 뭐하는 거야? 아까부터 엄마가 찾아다녔는데? 미경이가 오빠를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언니 미화는 이때다! 하며 집을 향해 주랭랑을 치고 있었다. 어때? 넌 얼마 가져왔냐? 난 10환. 명호는 대답했다. 나도 10환인데. 친구 자매가 말했다. 좋았어. 그럼 가자. 그러자. 멀리 산 아래로 사라져가는 명호 오빠와 장희 오빠를 미경이는 고개를 갸웃하고 바라보았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미화가 엄마에게 불만 있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이렇게 추운데 아침 점심도 굶고 대체 어딜 간 걸까? 엄마는 이제 식어가는 밥 걱정보다 명호에게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다. 겨울이면 아버지의 목수일이 줄어들어 아침 저녁은 대부분 꽁보리밥으로, 그것도 배에 기별이 갈 듯 말 듯한 정도로만 먹고 살았던 명호네. 밀가루죽, 수제비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곤 하여서 아버지의 일감이 늘어 하얀 쌀밥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곤 했다. 내가 아침에 오빠가 장희 오빠를 만나는 걸 봤는데요.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는 엄마를 향해 손을 내밀던 미경이 말했다. 그래? 그럼 장희랑 어디 놀러 갔나?
아침밥도 거르고 나간 장남 명호가 체한 듯 마음에 걸려 엄마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밀가루를 김칫국에 풀어넣은 밀가루죽이 온기 없는 방 안에서 딱풀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종로거리는 기어다니는 차들로 북새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영하 18도의 추운 날씨에 쌓인 눈은 얼음으로 변했고 곳곳에서 제멋대로 미끄러지는 차들로 거리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기 때문이다. 시내의 자동차들은 거북이보다 느린 걸음을 걷고 있을 때 고단한 차장 언니도 살짝 도둑잠을 청하고 있었다. 저놈이 누구요? 딸 부잣집 장남 명호 같은디? 에이? 내가 잘못 봤는감? 평소에 자주 술을 즐겨 마시던 명호 아빠 친구인 신씨 아저씨. 그 붉은 알코올 기운이 코로 몰린 듯 딸기코라는 별명을 가진 13통 3반에 살고 있던 신씨 아저씨가 버스 창문 안에 가득한 뿌연 성의 이끼를 닦으며 차창 밖을 쳐다보았다. 아닌디? 저런 짓을 할 놈이 아닌디? 신씨는 술에 취한 두 눈을 거친 손으로 비비며 혼잣말을 했다. 얌얌 달그닥 달그닥. 미화는 동생 미경의 밥그릇에 수저를 집어넣어 낮에 있었던 고드름 내기를 거들먹거리며 자기 밥그릇에 미경의 밥을 한껏 옮겨 담고 있었다. 밥그릇 바닥에 한 톨의 밥알갱이라도 남아있을세라 손가락으로 긁어먹으며 쩝쩝거리다가 이내 밥그릇을 개처럼 핥을 자세를 취하는 미화를 보며 엄마는 말했다. 내 오빠는 하루 종일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소식이 깜깜한데 넌 오빠 걱정도 안 되니? 주변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순간 자기 배 채우는 데만 열중하는 철없는 큰딸. 배고픔만은 잘 참지 못하는 미화를 바라보며 엄마가 말했다. 날도 추운데 다 저녁까지 어디서 무엇을 할꼬? 밥이 식을세라 솜니불 속에 꼭꼭 넣어둔 양은 그릇을 몇 번이나 확인하곤 하였다. 그때였다. 엄마. 창호지 문을 울리며 나지막하게 들리는 가느다란 음성. 방문 밖에서 명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아들의 목소리가
땅으로 떨어지기도 전에 재빨리 방문을 열었다. 벌컹. 순간 엄마는 말을 잃었다. 엄마의 눈 속에도, 내리는 눈 속에도 석고처럼 박혀있는 명호. 명호야. 초췌한 얼굴의 명호는 흰눈에 덮여 문 앞에 서 있었다. 꽁꽁 얼어버린 명호의 조그마한 양손엔 새끼줄에 매달린 두 덩이의 연탄이 들려 있었다. 이거는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맨발로 달려나가신 엄마. 엄마는 시야 속에 한없이 뿌옇게 흐려지는 장남 명호를 할 말을 잃고 그저 서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가 옛날에 국화빵 사 먹으라고 그동안 주셨던 돈을 모아 장이와 함께 신문을 팔았어요, 엄마. 엄마, 더 춥기 전에 얼른 이 연탄 떼세요. 명호는 더 이상의 추위와 배고픔과 피로를 이기지 못하는 듯 심하게 몸을 떨며 말을 떠듬거렸다. 새끼줄에 묶인 채 아들의 작은 손에 들려있는 가난한 엄마의 삶의 무게를 실은 연탄 2장. 명호야. 엄마는 와락 명호를 끌어안았다. 명호는 그제야 손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연탄 새끼줄을 꽉 쥐고 있던 손을 놓고는 낮 동안 너무도 그리웠던 엄마의 따스한 품속에 아기처럼 안겨들었다. 그 순간 명호의 눈에도 엄마의 눈에도 진한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 아들, 내 사랑 명호야. 얼마나 추웠겠니, 얼마나. 내 아들, 착한 내 아들 명호야. 다시는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형광등 불빛이 햇빛보다도 따사롭게 이들을 감싸줄 때에도 서러운 첫눈은 그렇게 엄마의 맨발 위에 그리고 검정 새끼줄 연탄 위에 쉬지 않고 내리고 또 내리고 있었다.
오빠 기억나? 오래전 첫눈이 발목까지 가슴속까지 차오르던 그날 말이야. 그날 밤 하얀 눈밭 위에서 오빠가 힘겹게 들고 있던 연탄 2장. 서럽던 그 밤, 놀랍던 그 밤을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하루 종일 추위에 떨며 수줍은 미소로 신문을 팔았을 오빠. 그날 밤 철없던 우리는 오빠가 들고 온 그 연탄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밤을 보냈어. 어린 자식이 들고 있던 심장 같은 연탄. 그 연탄이 불꽃으로 하얗게 타들어갈 때 엄마의 가슴도 아빠의 가슴도 하얗게 타들어갔었겠지. 제가 되어 쓰러져 가던 그 슬픔이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스한 가슴을 지닌 오빠가 있었기에 우린 지금도 행복할 수 있어. 오빠, 이제 다시는 춥지 않은 하늘나라에서 따스하게 보내고 계실 엄마를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엄마의 사랑만큼 뜨거운 사랑 더욱 나누는 우리 형제들이 되자. 오빠 그날 그 사랑 정말 고마웠어. 언제까지 오빠의 그 뜨거운 그 마음 잊지 않을게.